귀구멍도 벽돌 나르소. 정치유 산등이라 관세를 마오. 깜깜한 쥐구멍도 볕들 나리소. 인기란 돌고 돌아 있다가 없는 것. 앞으로 어찌 될지 누가 알겠소. 부정한 정치자들 뉴스 엎드려소. 김종대의 뉴스업 4월 21일 수요일 2부 시작합니다. 현님께서 이런 글 올려주셨어요. 이상직 의원이 딸의 안전을 위해 포르쉐를 리스해줬다는 변명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와 같은 평민과는 동떨어진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모모노아님도 비슷한 취지의 글입니다. 못된 짓 하려고 숨으라고 면책특권 준 거 아닙니다. 느낌표 2개 꽝꽝. 네. 아무래도 오늘 그 유튜브 댓글도 보니까요,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이상직 의원 체포동 의안 압도적으로 통과된 데 대해서 전부 좀 비판적인 또 어떤 국회의원의 어떤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 촉구의 말씀 많습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기준 아웃, 기분 아웃, 기운 아웃. 김종대의 뉴스 아웃. 킹버스 임경빈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딸의 네. 안전을 생각했으면 포르쉐를 사줄 게 아니라 지하철을 타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참. 예, 글쎄 포르쉐까지도 가야 되는 안전의 요구. 네. 예, 참 놀랍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이슈 뭡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는 이제 책임의 무게에 대한 얘기입니다. 책임의 무게. 네. 그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예. 사지 마비 증상이 나타나서 이제 입원 중인 걸로 알려진 간호조무사. 네, 그분의 이제 배우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을 올려가지고 이제 화제가 됐는데요. 그렇죠. 네, 지난 3월 12일에 이제 백신 접종을 했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두통 후유증을 좀 겪다가 네, 24일쯤 됐을 때는 이제 사물이 좀 겹쳐 보이는 증상,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하는데, 예. 그러고 나서 3월 31일에 마비 증세로 입원을 했습니다. 접종하고 나서 19일 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이제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네. 그래서 이제 이 병이 최대한 1년 정도 재활 치료를 병행을 해야 되는데, 예. 치료비하고 간병비로만 일주일에 지금 400만 원씩 아니 나가고 일주일에 있다. 400만 원이요? 엄청난 지금 부담이 되고 그럼 있는 뭐 상황이라고. 한 달이면 뭐 거의 뭐 1,5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예. 얘기인 것 같고요. 예. 이게 이제 어쨌든 치료비나 이런 지원을 받으려면 백신하고 어떤 인과관계가 밝혀져서 그와 관련된 지원을 받거나 예. 혹은 이제 이분이 그 간호조무사로서 좀 일찍 백신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맞은 거기 때문에 예. 산재로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그 예.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과관계 입증이 먼저 돼야 됩니다. 항상 입증이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다 보니까 네. 청원인 입장에서는, 그 남편분 입장에서는 그동안 부작용을 정부가 책임진다고 해왔었는데 예. 배신을 당한 기분이다라는 이제 청원 글을 예. 게시를 했었습니다. 아니 그럴 만도 하죠.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가 그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책임이 있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대통령이 직접 강하게 이제 강조를 했었죠.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네. 이런 부작용이 보고가 된 적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 입증이 이제 백신하고 연관관계가 있다는 입증이 된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다는 게 이제 문제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사안이 이제 화제가 된 이후에 오늘 이제 청와대에서 답변이 하나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제 지시를 했다는 내용인데요. 예. 의학적인 인과관계 규명에는 이제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그 전에 별도로 의료 보호 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치료비 지원이나 이런 거를 이 청원인을 통해서 해라. 네. 이런 지시를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내렸다는 거고요. 아하. 어쨌든 환자하고 가족 입장에서는 당장 닥친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덜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됐으니까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그렇잖아도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된 어떤 그 불안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접종 대상자 중에서도 접종을 하겠다는 동의율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대상자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을 때는 한 60% 조금 못 미치는 수준. 아니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처음에 95% 이상이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 굉장히 떨어진 상황이라서 정부나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가 확실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신호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예. 결국에는 대통령의 메시지도 그런 어떤 신속한 조치를 위한 이 방편으로 판단으로 나왔을 것 같다. 예.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 전에 미리 기준을 정해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그렇잖아도 네. 지금 이제 백신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가 오는 27일에 일단 첫 회의를 합니다. 아하. 아마 거기서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이게 어떤 인과관계 입증이라는 게 네. 이게 말처럼 쉽지 모든 분쟁에서 가장 어려운 대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일단 특히 이제 백신 부작용 같은 경우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는 최초로 개발된 거기 때문에 예. 시간이 시간이 일단 오래 걸리고 있고요. 그 전에 뭐 혈전 문제라든지 아니면 쇼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보통 한 달 이상 최종 예. 결과까지는 그 정도가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나마 과연 이제 원하는 대로 청구인이 원하는 대로 연관 관계가 있다고 나올 것인지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질병청에 청구인이 문의를 했을 때도 해외 사례가 있긴 한데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고요. 예. 실제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한 1,800만 명 이상이 접종을 한 영국의 경우도 음흠. 이 지금 이제 환자가 앓고 있는 척수염으로 인과관계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네. 지난해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임상 시험을 할 때 그때 참가자 12,021명 중에서 횡단성 척수염, 좀 포괄적인 척수염의 종류인데 예. 횡단성 척수염으로 발생한 사례가 딱 한 건 있었는데요. 예. 그 경우도 역시 백신 때문은 아닌 걸로 이제 판명이 났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 관련된 연구가 있는지를 보니까 허경민 교수, 정재훈 교수 팀에서 지난달에 막 발표를 했더라고요.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예. 횡단성 척수염의 경우는 코로나19 백신이랑 관계없이 평소에도 인구 100만 명당 매월 예. 1.9건 정도가 평균적으로 발생한다. 아하. 그러니까 굉장히 적지 않은 숫자고 예. 그 중에서도 이번에 이제 간호조무사분이 이제 그 사례로 나온 급성 파종형 뇌 척수염의 경우는 올해 들어서만 매월 10만 명당 평균 57.6건. 상대적으로 좀 그 발생 빈도가 좀 높은 질병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인과관계를 백신 때문이라고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입니다. 예, 뭐 백신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도 간접적인 원인도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폭넓게 가능성을 그렇습니다. 열어두고 예, 좀 심층적인 검토가 돼야 이 되겠습니다. 백신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신속하게 결론을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자, 면제된 정의라고 제목을 연재된 잡아봤습니다. 정의. 오늘 나온 그 재판 결과 하나가 문제인데요. 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를 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오늘 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래요. 재판으로 다룰 수 없다라고 사실상의 원고 패소 판결이죠. 네. 그 이유로 든 게 뭐냐면 이제 국가 면제 원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국가 결사체를 다른 국가의 법정에 세울 수 없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를 한국이라는 나라의 법정에 세울 수 없다라는 원칙인데 네. 이 우리나라 국내법으로 일본을 법적 책임 물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의 국가들이 국가 대 국가로 독일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었는데 그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례들을 네. 오늘 재판부가 언급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래서 일본에 책임이 없다 그러면 네. 사실 뭐 책임을 따질 수 없다 그러면 네. 아니 그러면은 그 1차 소송 때는 또 일본 책임이 있다고 한 거. 그게 문제입니다. 예, 완전히 이렇게 한국 법원이 네. 정반대 판결을 두 가지를 내놓으면 이거 어떻게 국민들 당장 오늘 일본 측에서 나온 그 조롱이 그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예. 석 달 만에 같은 한국 재판부에서 다른 판결이 나오냐. 이거 애초에 문제 제기가 잘못됐던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조롱이 이제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 참 걱정돼. 당장 지난 1월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그 고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해서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네. 그때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거였는데
그 당시에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을 해가지고 정반대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네. 일본의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국가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네. 면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할머니들 각 개인당 1억 원씩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선고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 정부는 이 판결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아예 무대형 원칙으로 해가지고 항소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정이 된 판결입니다. 예. 아니 그러면 첫 번째 재판 때는 네. 이제 할머니들이 승소했고 네. 두 번째는 패소를 하셨는데 네. 자, 두 개 다 일본 정부 반응은 없는 거예요. 이런 재판 자체를 인정 안 하는 인정하지 거예요. 않겠다는 예,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같은 사건에 대해서 판결이 달라지는 거냐? 이건 우리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의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봤더니 일단 취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가 면제론이라는 게 이제 국제법상으로나 혹은 이제 국제 질서 안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이긴 하지만 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다라는 게 법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가 그때그때 다른 재판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네. 1차 소송 당시의 재판부는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외교부도 입법부도 행정부도 이 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예. 그러면은 이 피해 당사자들이 호소할 수 있는 데가 법원밖에는 없다. 예. 그러니까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판단을 해줘야 된다. 이런 그런 논지였습니다. 입장이었고. 네, 그래서 반인륜 범죄는 국가행위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판결을 내렸던 건데 예. 2차 소송 재판부는 이걸 해석을 다르게 한 겁니다. 이런 사안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 대 국가, 그러니까 외교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다. 네. 이때 거론을 했던 게 뭐냐면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였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 위안부 합의를 피해자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예. 문재인 정부도 공식적으로는 이 합의를 이제 부인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봤을 때 피해 구제를 위한 당시의 양국 국가 간의 합의가 있었다. 네. 그리고 일부 피해자들 경우는 그 보상금을 받아가신 분들이 또 있었다. 예. 그러니까 구제가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재판부가 개입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아,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법이 두 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 네. 예, 어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참 이게 당혹스럽고 예, 우리 사법 체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용수 선생 같은 경우는 오늘도 울먹이면서 이제 결국에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 네, 원래 그런 주장하셨죠.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뭐 아시다시피 국제사법재판소는 사실 한국, 일본 양국이 다 합의를 해야지만 제소가 가능한데 예. 일본이 계속 이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 정부도 지금 적극적인 입장이 아니고요. 아니, 우리 정부도 한다고는 소리 없어요. 네, 적극적으로 안 나서고 있고 실제로 이제 갔을 때 과연 우리한테 유리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좀 해석이 갈리고 있는 상태라서 그럼 어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해서 우리 이제 피해자분들이 항소를 하는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2심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뭡니까? 세 번째 이슈 블랙 라이브즈 매터입니다. 아이고, 예, 흑인들 인권과 관련된 그렇습니다. 문제. 흑인의 예. 생명도 소중하다 그 구호인데요. 맞습니다. 오늘 그 구호가 확인이 되는 판결이 미국에서는 나왔습니다. 이것도 법정 소식이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미국 전역을 들끓게 했던 흑인 인권 운동을 불당겼던 네. 플로이드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백인 경찰관들이 이제 짓눌러서 예, 끝내 이제 살해했던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백인 경찰관을 향해서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2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3급 살인 이 세 가지 항목으로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전부 유죄. 전부 유죄. 예, 모두 유죄로 판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5월 25일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면서 절규하며 숨진 지 11개월 만에 판결이 나왔고 네. 그 플로이드의 동생인 필로니스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됐다라면서 감격했습니다. 아이고 참 그 말씀이 아주 뭐 가슴에 와닿네요. 자, 어쨌든 미국 사회 전체로 봤을 때도 이 판결 굉장히 의미가 있겠어요. 굉장히 또 분기점이 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그 경찰들이 특히 이제 백인 경찰들이 유색인종이라든지 뭐 흑인 남성들을 향해서 총기를 아주 쉽게 사용하는 거 네. 그리고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면죄부가 흔하게 내려졌었습니다. 업무상 과실로 취급을 하거나 혹은 예. 뭐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 어떤 학습 경험 때문에 미국 경찰들도 보통 비슷한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백인 경찰관 측에서는 플로이드가
$20짜리 위조 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애초에 사인 자체도 목을 눌러서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약물이나 지병 때문에 생긴 그 사망인 거지 고의로 죽이려고 해서 살해를 한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그동안 이제 미국 사회에서 흔하게 나타났던 항상 이제 가해자들이 해왔던 희생자의 어떤 전과라든지 예. 범죄 이력 이런 거를 들먹이면서 물태기를 하는 거였는데 이번 판결을 통해서 상대가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을 10분 가까이 짓눌러서 죽게 하는 거 이거는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네. 이런 어떤 상식적인 판결이 나온 거고 실제로 체포 지침에서도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걸로 이번 재판을 통해서 드러난 완벽한 과잉 대응이었습니다. 예, 아마 미국 사회에 여러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반응들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는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해리스 부통령하고 함께 그 백악관의 식당에서 이 판결의 생중계 방송을 시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중계 방송이 됐군요. 네, 뭐 판결 전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도 판결이 나오자마자 이 나라의 궤적을 바꿀 기회다. 이런 궤적을 굉장히 바꿀 이제, 기회. 예. 중요한 의미로 이제 평가를 하면서 네. 플로이드의 유가족들을 그 미국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에 태워서 백악관으로 초청을 하겠다. 그래요?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어쨌든 이번 판결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주창을 해왔던 경찰 개혁 정책에도 힘을 좀 실어줄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결국은 배심원단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판결만 나온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형량을 구형할지 네. 판결할지는 8주 후에 법원의 형량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네. 지금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는 아마도 40년 징역형 정도가 가능할 것 같다. 중형이네요. 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판결이 미국 사회의 인종 간의 갈등 네.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네, 그 첫 걸음이 예. 되기를 전 세계인들이 다 이제 기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킹마우스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